안녕하십니까? 24시간 트로트 음악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한 연예계의 미담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 오직 인간의 간절함과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대판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밤이 깊게 잠든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그 시각에 생사의 갈림길에 선 한 병원의 중환자실. 차가운 기계음만이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지던 그곳에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신사 장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매니저의 만류조차 뿌리치고 그가 달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장민호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깨어난 그 충격적인 3분의 기적. 도대체 그날 밤 중환자실 밀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의사들조차 차트를 떨어뜨리며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전율의 현장. 지금부터 24시간 트로트 음악 그 숨막히는 24시간을 독점 공개합니다. 시계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민호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공연과 방송 녹화가 겹쳐 몸이 천근만근이었던 상황.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있던 그에게 운명을 뒤흔드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신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중년 여성.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절망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매니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의 전화가 아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이어질 강행군을 생각하면 정중히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장민호 씨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니저가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비명 섞인 절규가 대기실의 공기를 찢어놓았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게 제발 한 번만 장민호님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은 옆에서 쪽잠을 자던 장민호의 귀에까지 박혔습니다. 장민호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피로로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니저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장민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는 즉시 외투를 챙겨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매니저는 사색이 되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지금 가시면 내일 방송 펑크납니다. 서울까지 왕복 5시간이에요. 지금 가시면 한숨도 못 자고 바로 샵으로 가셔야 합니다. 목 상태는 어쩌시려고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프로 가수의 목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더욱이 내일은 중요한 경연 녹화가 있는 날. 하지만 장민호는 매니저의 어깨를 꽉 잡으며 났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방송. 그게 지금 중요하냐? 사람이 죽는단다. 내 노래를 듣고 싶어서 마지막 숨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 목이 찢어져도 나는 간다. 차 대기시켜.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톱스타의 지위를 내려놓고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는 그의 모습에서 매니저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배는 굉음을 내며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의료진들은 포기한 듯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차트를 보며 가족들에게 잔인한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뇌파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오열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던 그때 병원 자동문이 열리고 거짓말처럼 장민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이 아닌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본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바닥을 기어가 그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장민호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민호 씨,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환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건 의학적으로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들립니다. 사람은 마지막 청각까지 살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 분명히 들을 겁니다. 딱 5분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확신에 찬 눈빛에 압도된 의사는 결국 중환자실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면회사절이라는 팻말을 지나 장민호는 죽음과 싸우고 있는 한 청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기계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비, 비, 비. 규칙적이지만 힘없는 심박동 소리. 청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에는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그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장민호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였습니다. 수천 번 불렀던 노래지만 그날의 노래는 달랐습니다. 마이크도 화려한 조명도 반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장민호의 목소리 하나가 텅 빈 병실을 채웠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 공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민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이자 생명을 불어넣는 주문이었습니다. 목이 쉬어 갈라지는 소리조차 감동이 되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려 청년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삐삐삐 단조롭던 심전도 모니터의 알람 소리가 갑자기 불규칙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바이탈이 변하고 있어요. 의사가 황급히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평행선을 그리던 뇌파 그래프가 파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의학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가까웠던 환자의 뇌가 외부 자극, 정확히는 장민호의 목소리 주파수에 반응하여 격렬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기적이야. 의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청년의 영혼을 향해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을 다해 토해내는 그의 노래는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가족들과 병원 직원들의 가슴까지 후벼 팠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병실 안에는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청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굳어있던 손가락이 장민호의 손을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청년의 눈에서 한 줄기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장민호의 노래에 대한 답가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장민호는 급히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청년은 모기보다 작은 목소리,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귓가에 천둥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중환자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